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신경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쫑긋 기울이며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첫날이었죠. 이 국내 증시가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공매도 첫날인 만큼 여러분의 종목 걱정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 접수 방법은요. 샵 0082 문자 혹은 전화 02-3153-2611, 2612번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팅방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1시간 동안 많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유소 3부 함께해 주시는 분은요. 이주영 위원님이십니다. 이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연이어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또 저랑은 또 첫 촬영이시잖아요. 네네. 오늘 또 활기차게 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좀 파랗다 보니까 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거고 좀 궁금하신 종목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오늘 뭐 최대한 좀 빠르게 많이 봐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종목이라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자세히 봐드린 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문의 주시고 오늘 최대한 한번 열심히 많이 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영 위원님 더 활기차게 저희를 반겨주셨는데요. 이주영 위원님과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그 마이크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안 나와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까 그 옆에 팀장님도 그 마이크 잘 안 나와요. 꺼졌다 살랐다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종목 상담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LNF입니다. 네, LNF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9,000원에 20%입니다. LNF 99,000원에 20%. 예. LNF가 현재 6.71%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LNF가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갑자기 확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뭐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99,000원 좀 높게 사셨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 전에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에 양극재 납품한다 하게 됐다고 이래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날 샀더니만 그 뒤날부터 빠지게 보이지. 자, 일단 뭐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선생님이 이제 좀 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매수하시기 전에 주가 흐름을 이렇게 이제 좀 차트를 크게 보시고요. 예.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한 얼마 정도 올라왔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고 이제 바닥권, 뭐 완전 급락 나왔을 때 이 시점을 빼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하신 이제 99,000원 거의 한 5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한 2조 3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으로 이렇게 변신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 3파, 상승 5파가 나오고 나서는 좀 매매를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승 5파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상승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얀색 선을 긋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 해서 이런 5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5파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ABC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조정이 충분히 이제 나와주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종목은 아니에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고 뭐 NCM 생산이 이제 1위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시장에 이제 대세를 이룰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종목이 계속 쭉쭉쭉쭉 올라주면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뭐 2020년도 결산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억에서 흑자로 15억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266억이고요.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1,000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2023년에는 1,500억. 여기도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땡겨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나올 일만 좀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던 3월 25일을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10만 원 넘어갔던 구간, 요 상승폭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요 폭의 이제 중심 가격대가 어디쯤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지금 87,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중심 가격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제 생각에는 이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짜리 부근에서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8만 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뭐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올라와도 아마 20일 이평선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94,000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섹터가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긴 한데 주가가 좀 워낙 과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 손절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 정도만 오면은 잘 올라오면은 손절하고 요새 잘 가는 종목을 한번 바꿔 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좀 위쪽에서 공략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좀 추세 저항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요 추세대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게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이미 손실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이제 되돌림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94,000원 정도 왔을 때 한번 손절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8만 원에 반등 나오는 흐름 보인다면 94,000원에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일신바이오고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900원에 30%요. 일신바이오 6,900원에 30%. 아, 지금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힘들어요. 아, 네. 얼른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 일신바이오 요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 코로나 진단 키트 냉동 그쪽이라 해가지고. 네. 모더나인가? 그쪽에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그날 제가 산 날이 그날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매도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들어갔는데 저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매도를 안 하고 있었더만 바로 그 뒷날 바로 급락을 하더라고요. 사시자마자 딱 바로 급등이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해버리시죠?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 현재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네네. 제가 사실 바이오나 제약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네. 그냥 본의 아니게 저도 이래 매수를 하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바이오나 제약 쪽을 해도 되는데 이제 좀 알고 하는 거하고 이제 모르는 거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제가 너무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콜드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 이제 좀 굉장히 초저온에서 이렇게 좀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미 시세가 보시면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게 지금 뭐 횡보했던 구간 생각하면 이 종목도 한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이제 5배 정도 오르고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쭉 밀리는 상황에서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한번 지금 만들어주는 시점에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앞으로 선생님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맞아요. 뭐 지지 저항 선생님 혹시 지금 4개월 되시는 동안에 책 몇 권 정도 읽어보셨어요? 책보다는 네. 뭐 지금 멘토님 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방송이나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상이나 또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나름대로 이제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요번에 이 계기로.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좀 공부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앞으로는 이제 요걸 좀 반면 교사 삼으셔가지고 공부 더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바닥권에서 5배 정도 올랐어요. 그죠? 네, 뭐 3배에서 5배,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 걸러내셨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재료는 소멸이 좀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쪽에 그래요?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이미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는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후에 한 4월부터 해서 요 지금 반등 흐름 나온 거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어요. 진단키트부터 원격 진료, 그다음에 뭐 언택트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 교육 관련주들까지 해서 대부분 다 반등이 다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고점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려온 이 저점권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요. 보통은 이제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시세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8,000원까지 8,100원 정도가 이제 뭐 저항권이라고 한다면 8,000원 정도가 이제 중심 가격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요 구간을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웃자면 좋겠노. 그래서 봅시다. 69,000원. 선생님 손절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23%나 손실권이신데 예.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하면요. 예. 이 지금 제가 밑에 이제 선 하나 그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구간 있잖아요. 4월 3일 날. 예. 4,700원 부근입니다. 요 부근대를 이탈을 안 시켜야지 얘는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앞으로 손실이 뭐 한 14% 더 늘어나면 진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선생님 여기 제가 손절가 하나 잡아 드릴 테니까 여기 이탈하게 되면 선생님 좀 손절을 고려해 보세요. 요 구간은 제 생각에는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든지 이탈을 시켰다가 또 한번 반등 주고 또 죽든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죽은 자식 뭐 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 아니, 아직까지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혹시나 이제 지푸라기라도 또 있을까.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네. 화이자 백신 접종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나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물량이 많이 소멸이 부족하다고.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하던데. 거고 이게 네. 물론 뭐 대량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고 이런 거는 지금 아니지만 계속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아서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통 관련주의 백신 유통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백신 허가 나면서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들어온다 하면서 이제 끝나버린 그런 재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막 너무 혹시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지 계속, 말고 그냥 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끝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지금 손절가를 딱 잡아드렸는데 이 가격대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씨 내가 손절을 했는데 올라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는 짧게 반등 주고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결단을 내리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제 생각에는 손절가 5,270원. 예. 네, 5,270원 정도 손절가 5,300원 정도 잡으세요, 그냥. 5,300원 이탈하면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잘라버리시고요. 마음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방송 이렇게 잘 챙겨보시면 분명히 복구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하신다면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5,270원, 5,200, 300원까지 가면은 이제 이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고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시스웍요. 네. 시스윅 들고 오셨는데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340원쯤 됩니다. 예. 2,340에 네, 비중은요? 한 20% 됩니다. 예. 20%. 예.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6.99% 하락했는데 예. 정말 고민 많으셨을 텐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요. 밤늦게.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스웍은 혹시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셨나요? TV에서 추천하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이걸 추천을 한다고요? 예.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은 아니죠? 예.
예, 저희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데, 자, 일단 정말 좀 아쉬운 종목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키트 관련주들 다 반등이 잘 나왔는데 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좀 후발로 좀 움직이다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니까 같이 지금 좀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단기적으로 어차피 보셨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뭐 평단이 그렇게 막 고점권에 계신 게 아니니까 요번에 손절가만 잘 잡아서 거기에서 대응만 잘 하시면 큰 손실 없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손절가 있으세요? 손절가가 궁금해서. 아, 그래요? 예, 손절가 예. 궁금하시구나. 수익은 뭐 어차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손절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자,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 요 흐름을 이제 위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웍은 추세를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던 단계에서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 못하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조정 나오면서 같이 지금 조정을 받아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중간에 저기 전고점이다, 그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매수하셨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더 못 예. 가고 막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 예. 그 구간이 나중에도 올라올 때는 또 저항이 돼요. 물론 예, 예. 거기를 뚫어주면 시세가 나오겠지만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저항에 갇혀 있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진단 키트들보다 좀 강하게 오르지 못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손절가 생각해 본다 하면 최근에 이제 4월 7일 날 이제 키트주들 시세 나오면서 거래량 터졌던 위치가 있는데 요 저점까지 이제 보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올라온 요 상승 파동에 한 중간 지점 부근에서 되돌림이 나오지 못한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예, 그렇다면 뭐 이렇게 일봉상에서 조금 확실히 긴가민가 해서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분봉으로 한 120분봉이나 뭐 60분봉이나 이렇게 두시고요.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주가가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2150원 부근 요 구간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러면 예.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2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유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로 갈 경우는 이제 조금만 수입 가까이 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위로 갔을 때는 본전 오면 파셔야죠. 예, 그렇지. 그 얘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거래량이 앞에 보면 일봉상에서는 그냥 뭐 하나 빨갛게 장대 양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죽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요 구간에 이제 거래가 나오고 뒤에 거래가 없으니까 이거 뭐 아직 세력이 안 떠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차트를 제대로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트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요거는 분봉을 쪼개서 보게 되면 고점권에서 물량을 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키트 관련주들 뭐 실적이 시스웍이 갑자기 1분기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온다 하면 주가 모멘텀이 위로 좀 강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기대치가 지금 없습니다. 기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진단 키트들 중에서도 실적 나오는 종목이 있고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좀 그런 안 나오는 종목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상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2,100원 부근이 60일 이평선이기도 하니까 한 요 정도 손절가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반등 나와서 매수가 오면 뭐 손실 안 보시고 빠져나오셔가지고 일단 시장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상담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기대치가 좀 낮은 종목이어서 2,100원 이탈 시 손절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샵 0082 그리고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상담 전수 받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튜브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팽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진약품입니다. 7,3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를 갖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영진약품 물어보신 분들 참 뭐 여러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영진약품은 작년 10월에서부터 계속 안 좋다고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뭐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앞전에 이제 추세 전환 나오는 시점에 매수하셔서 수익권이었는데 못 팔고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단기 이평선이 21선과 5일선 이렇게 역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내릴 때 잡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실패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에선 이런 부분들 뭐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진약품의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요.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영진약품에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해 가지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져준다고 하면 주가 좀 반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앞에서 지금 한 3번 정도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 트렌드로 계속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5,000원 뭐 한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6,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6,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여기 이탈 안 하면 일단은 매수가 올라오게 됐을 때 팔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요번에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고 돌림이 나와줬을 때는 반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8,000원 정도 조금 안 되게 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손절가 6,000원 잡고 대응을 하는데 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시던지 저희 서유경제TV 상담해 주신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세요. 네, 전문가님이 6,0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를 권하셨고요. 이탈이 안 하면 보류하셔서 반등 가능성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다. 그리고 8,000원까지 향후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면요. 윤종훈 님이 알파홀딩스 종목 상담 문의해 주셨습니다. 알파홀딩스 4,67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2.45%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70원이면 지금 손실권입니다. 시청자분께서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앵커님. 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조금 더 집중을 유도하려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네.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큰 손실도 아니고, 오늘 지금 보면 저점권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을 그어봤을 때, 지금 상승하는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양봉 나오고 20선 위로 안착을 했다 하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들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선들을 연결을 했을 때 오늘 그 가격대를 저항으로 좀 받고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파홀딩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신약 개발도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전에 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뭐 그런 회사로 해가지고 뭐 주가가 좀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자, 앞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 때 여러분들께 걸러내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죠? 1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 들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20% 이상은 최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5%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뭐 회사를 인수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주인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바닥권에 있겠죠. 어쨌든 저 회사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이름이 딱 보니까 프리미어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저점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21선 올라타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누리시고 공략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일단 뭐 상패 시즌도 지났고 저점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이다 생각하고 해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의 이런 공략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회사 자체가 지금은 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세가 나왔던 저점 구간, 요 구간을 그냥 손절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여기 이탈 안 되면 제 생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 2, 3일 저점 잡았던데 4,450원이네요. 여기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추세 저항선 있죠. 요거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던지 조금 수익 보시고 그냥 나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4,500원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탈 시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백량님이 상담 문의 주신 아미코젠입니다. 38,700원에 매수하셨고요. 7%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미코젠이 2.32%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위원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참 아쉬운 종목인데, 네.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쭉쭉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갈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메코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흑자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어떤 숫자가 찍히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섹터 자체가 지금 좀 좋은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2020년도에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19년도에 이제 뭐 이런 뭐 시장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때 흐름을 보더라도 25,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딱히 뭔가 이렇게 시세가 오를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요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33,000원, 33,000원, 32,900원 제시해 드릴게요. 32,9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손절가 32,900원 이탈 시 손절 권하셨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원이고요. 네.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네, 혹시 최근에 구매하셨나요? 네네. 네,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1.81%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 중에는 제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일단 밤 때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우리들 때문에. 아닙니다. 개미들 때문에. 선생님 요거 네.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를 어디서 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샀는데. TV 방송 보시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드림 시큐리티하고 뭐 라운 시큐리티하고 라운 시큐하고 그 뭐였지? 백신 여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좀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뭐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제 생각에는 뭐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확 무너진 것 같고 고점권에서 흐름 보게 되면 뭐 딱히 그렇게 지금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물량을 뭐 털어냈다 생각할 수 있는 물량 그런 거는 뭐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시면 제 생각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현재 지금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보면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예전부터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지지 저항 역할을 좀 강하게 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박스권 돌파한 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요 가격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를 탁 뚫어내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요 구간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가격대 부근까지는 뭐 살짝 더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한 4,500원 정도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저점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오늘 갑자기 그렇게 많이 또 빠졌어요. 지금 한 4일 연속 계속 내렸거든요. 4일 연속 이제 뭐 한 4%씩 지금 조금씩 내리가더니. 그죠? 이게 조금씩 한 3, 4%씩 이렇게 내릴 때가 제일 그 대응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마 이게 뭐 쭉 내려버리면 그냥 뭐 놀라서 파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 이게 뭐 사람들이 팔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700원 정도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한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좋을 때 그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서 더 밀려 내려온다면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요 구간까지 기다려 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기다려야죠. 지금 손절은 못해요. 너무 많이. 손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노멘트가 앞으로 이게 뭐 없다 그러면은 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그렇지만 네.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면
그러면 선생님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 종목이 뭐 완전히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권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저항이 만들어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한 4,450원, 4,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되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오랜 기간을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저항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라도 시장이 좋으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가격대를 갖다가 깨고 내리면서 좀 손절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한 4,500원 정도까지 넉넉 잡아서 보시고 현재 비중이 10%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좀 많이 밀려 내려와서 뭐 한 4,000원 한 10%까지는 안 돼. 한 7%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최대 한 15% 정도 생각하셔가지고요. 예. 한 4,400원이나 4,5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1%씩 해서 며칠을 한번 모아본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반등이 올라왔을 때요. 선생님 이제 평균 단가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평단 위로 탁 올라왔을 때는 밑에서 추가 매수한 것만큼만 딱 욕심 버리고 덜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평단은 낮아졌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주가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거는 공매도에는 상관이 없는 종목인가요? 네, 시가총액이 2,400억이라서 네. 지금은 공매도가 이제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시총 상위 한 200개 종목 내에서만 공매도가 나오는 거고 네네. 코스닥도 뭐 코스닥 150 해가지고 한 150개 정도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이 공매도 나온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됩니다. 지수가 빠지게 되니까 종목 보유한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형주들도 지금 다 같이 그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오늘 솔직히 이게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건지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공매도 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커진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뭐 시젠이라든지 이제 진단키트 쪽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다 맞고 좋아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니까 소형주들부터 중소형주들 할 거 없이 다 같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지금 뭐 드림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신 여권 같은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어떤 재료가 사라진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보안 관련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장기로 보면은 되겠다, 그죠? 뭐 그렇게 보셔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뭐 완전히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계속 되게 되면 이런 보안 관련주들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따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어떤 이제 뭐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한 거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보유하신 물량은 한 6,0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고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추후에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가격은 또 충분히 올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시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 드림 시큐도 그러면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뭐 그렇게 막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2,500원 정도 보면 한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추가 매수 얘기도 드리는 부분이고 기업적인 부분도 지금 보면 뭐 대주주들 이렇게 이것 뭐 보유 지분도 좋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딱 지금 실적이 2020년 들어갔고 131억으로 확 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10억, 20억, 뭐 30억 이렇게밖에 영업이익을 못 내던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 예상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늠은 안 되는데 작년에 좋았던 실적 호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본다 하면 뭐 딱히 지금 매수하신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보고 더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제가 올 1월 달부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 보고 더 떨어지면 그냥 손절 치자 하고 생각을 했어. 오늘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랬는데 그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안심돼서 그냥 장기로 좀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냥 단가만 좀 낮추고 그죠? 네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위원님과 상담하면서 고민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4,400원에서 4,500원 사이 내려왔을 때 분할로 추가 매수하고 본전 오면 비중 줄이라고 권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내일장 전략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위원님,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내일도 참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5일선을 이탈하는 시점, 그러니까 보시면 4월 27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조정의 폭이 9,0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요 밴드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상승했던 이 파동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조정이 나오다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 이 폭의 한 중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대선이 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대 내로 주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포인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950포인트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괜찮은 그림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파르게 내리는 건 좀 멈추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우리 굉장히 어렵게 돌파했던 구간이 뭐 3,150포인트에서 40포인트 밴드대였는데 오늘 이 구간에 이제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이 구간을 깨게 됐을 때는 올라올 때 4월 1일과 4월 2일 사이에 갭 구간이 크게 열려 있는데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100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뭐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조정 나온 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 폭이 나오는 부분이 한 7%에서 8% 사이 정도까지는 조정 흐름이 나오고 나서 시세 반전이 나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어찌됐든 과거의 주가 흐름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좀 많이 맞은 편이지만 틀리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구나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이나 계좌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뽑아두셨던 종목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조정 흐름 후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해경제TV 주유소 3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얘기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주유소 3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